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벌써 찬바람 불고 조금 있으면 추석 다가오죠? 이번에는 시창작 번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시창작 번외 특강 기다리셨던 분들 많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소설 창작도 들으셔야 된다고요. 소설 창작과 시창작은 거의 유사합니다. 주의점이나 추구해야 될 테크닉이나 그런 화자의 입장이나 시점, 그런 것들이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시창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소설 창작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소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또 당연히 시창작 강의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를 먼저 쓰고 소설도 쓰게 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소설이 시가 갖는 그 묘사의 그 필력을 굉장히 많이 담보로 합니다. 그것을 시를 배우고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훨씬 문장이 좋아요. 군더더기가 없고, 그리고 어떤 주인공이나 인물의 설정을 했을 때도 묘사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필력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시와 소설 경계를 두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경계를 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 흡수하실 때죠. 특히 다른 대립적인 각이면 제가 권하지 않아요. 하나가 흔들릴 거라서. 근데 이것은 샴쌍둥이 같은 거예요. 같이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김명희 작가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알겠다. 그것을 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시간이 늘 있고 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가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경험하시겠지만 어제와 오늘, 1년과 1년 뒤, 2년 뒤가 늘 똑같이 패턴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늘이 주는 기회도 늘 있고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실 거예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소설 창작이든 시창작이든 올리는 것마다 다 받아서 드셔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이 늘 궁금해하시는 문예지 신인상 공동수상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스탠다드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다 저렇다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문단 생활을 해보면 대개의 프로필들이 문예지를 2개, 3개씩 적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제가 추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경험담이 가장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정확하니까요. 추측이 아니에요.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문단 생활 한다던가 공모전에 작품을 낼 때 많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문예지 신인상 공동수상이 될까 안 될까?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가을에 시와 시학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제 한라일보 신춘문예로 시로 1차 등단을 했고, 신춘문예만 등단하는 경우는 드물죠. 문예지도 꼭 등단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신춘문예 테이프를 끊었고 2년 동안 이제 문예지를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3년째죠. 횟수로는 3년이 되는 거죠. 2006년 1월에 등단했으니까 2006년, 7년, 8년 이렇게 3년 차가 되는 거죠. 그 3년 동안에 이제 몇 개의 공모전을 제가 골라서 도전을 했는데 참 묘하게도 신기한 일이겠죠. 2008년 가을에, 날짜는 지금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벌써 날짜가 횟수로 벌써 14년 전이라서 가을이죠.
시화시학 가을 신인상을 제가 수상을 했기 때문에 가을이었는데 좀 쌀쌀한 가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그 사진, 시상식 사진을 보면 정장이 아주 얇지는 않은 가을 정장을 입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을에 수상 개별 통보를 제가 받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말씀 그냥 쉽게 드리니까 골자만 들으세요. 어제 시화시학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화를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바로 하루 뒤에 오늘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어디서 왔냐면 이번엔 현대시학에서 온 거예요. 정진규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진규 선생님은 작고하셨죠. 2017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는 정진규 선생님이 정정하셨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정진규 선생님을 제가 뵌 적도 없고 통화도 그날 처음인 거죠. 초면인 거죠. 근데 시화시학에 계시다는 거는 저도 뭐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그래서 예 여보세요 했더니 현대시학의 정진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진규 선생님이 음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나긋나긋하세요. 음성이. 굉장히 따뜻한 음성이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축하드립니다. 현대시학의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는 시화시학에서 신인상을 타게 됐다고 전화가 오고 하루 사이에 오늘은 또 현대시학에서 정준기 선생님이 또 축하한다고 전화하시고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시화시학 10편, 현대시학 10편 각각 다 다른 작품을 보냈죠. 당연히. 중복투고는 안 합니다.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현대시학과 시화시학에서 하루 사이에 연락을 다 받은 거예요. 3년 만에. 참 묘하죠. 3년 동안 어디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꾸준히 좀 하셔야 될 거라고, 공모전. 물론 작품 좋아야 되는 건 첫 번째고, 그건 뭐, 이젠 제가 강조도 안 해도 되죠? 그죠? 작품은 좋아야 돼요, 당연히. 별들의 전쟁이니까. 작품 좋아야 되고, 또 하나, 한 번 해서 안 되면, 에이, 말아버려. 내 팔제 무슨 신인상, 문학상이야.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늘 그랬죠. 몇 년? 3년. 3년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제가 그냥 막연하게 뭐 369로 갔기 때문에 3년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아니고 제 경험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는 거의가 다 제가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을 했는데 계속 떨어졌죠. 떨어진다는 게 지금은 저는 200번 떨어졌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적지 않게 다양한 문학상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독해야 버티는 거죠. 웬만한 집념 갖고는 버티기 힘들어요. 그리고 노력도 그만큼 해야 되고 떨어졌으면 떨어졌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이 됐는가 분석하고 평은 뭐라고 했는가 분석하고 내 작품이 최종심이라도 혹시 올라갔는가 보고 올라갔을 경우는 왜 떨궜는가를 보고 계속 분석을 하셔야 돼요. 떨어졌는데 김명희 작가님이 계속 3년을 해냈으니까 그 작품 갖고 계속 해놓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올해 떨어졌다 하면 왜 떨어졌는가 보고 당선작도 보고 비교도 해보고 내 거랑 형편없다 내 것이. 그러면 이 갈고 공부해야죠. 이 갈아야죠. 실력이 안 되는데 거기 계속 뭐 어떡할 거예요. 실력을 일단 키우는 게 첫 번째죠. 실력이 됐는데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가? 실력이 된다? 안 된다? 대략 여러분이 아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 쓴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실력이 좀 부족하다면 무조건 실력 연마하셔야죠. 그게 첫 번째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됐어. 근데 계속 떨어진다? 그럼 왜 떨어지는가를 보셔야죠. 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제자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은 좀 떨어져 보고 나서 상을 타는 것이 보약이다. 왜냐면 처음에 딱 내자마자 상을 탔다.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선. 상을 탔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돼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모릅니다. 저만큼 가서 알게 돼요.
그 길을 20년을 제가 걸어왔기 때문에 돌아보면 20년치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릴 게 많은 거예요. 때로는 제가 실패한 것도 여러분은 그 길을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게 3년을 제가 했어요. 3년을 할 때는 한 번 떨어지는 것이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떨어지고 다음 달에 또 하는 건 아니죠. 문예지 신인상이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하는 곳이 있고 계절별로 하는 곳이 있긴 하고 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시와 시학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어요. 월 4회, 연 4회 계절별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 번씩 그 문예지에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견디기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떨어졌을 경우에 내가 포기하는 사람은 안 되고요. 내가 일을 갈게 돼요. 난 그곳을 목적을 정했는데 계속 떨어진다? 왜 떨어질까? 내게 부족한 테크닉이 뭘까? 자꾸 보게 되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다는 것은 곧 내가 거울을 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되죠.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왜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인상이든 어떤 상을 타기 전에 적지 않게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행의 기간이다. 떨어지는 건 수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멋있으려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그걸. 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제가 드릴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제가 막 딴 데로 나가요. 자, 그래서 정진규 선생님이 전화가 왔고, 선생님 축하합니다. 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됐죠, 이제. 이거 어떡하지? 어제는 시화식에서 신인상 탄다 그랬는데, 또 신인상을 탄다고? 하루 사이에 연락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저도 막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얼른 물어봐야지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지규 선생님께 선생님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했더니 뭔지 얘기를 해보시라고. 사실은 제가 어제 시아시학에서 신인상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럴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쉽진 않은데 어떻게 하루 사이에 연락이 두 군데서 연락이 갈 수가 있었느냐. 굉장한 행운이긴 하다. 일단 축하드린다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개 상을 다 탈 수 있는 겁니까? 했더니 아니면 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이게 참 안타깝게 됐네요. 저는 김명희 선생님을 참 욕심을 내고 싶은데 흔치는 않지만 이런 경우엔 먼저 연락이 온 곳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 수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답을 너무 빨리 드렸어요. 채널 끄지 마세요. 또 딴 데 가지 마세요. 뒤에 노하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시화색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화시학 신인상이에요. 현대시학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인데 못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정준기 쌤하고 통화를 하고 끝났죠. 그래서 정준기 쌤이 선생님 시가 참 좋다.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는 제가 갖는 테크닉이 조금 시선을 끄는 테크닉이었어요. 그래서 정준기 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끊으셨어요. 그런데 미련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마음속에서 현대시학이 마치 저의 어떤 작은 집 같은 그런 애착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대시학에서 나오는 발표되는 시들이 참 제 마음에 들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시학이 참 매력있다. 물론 시화시학도 좋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가 제가 마음이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현대시학에 대한 미련이. 그래서 그 뒤에
제 제자들을 결국은 현대시학으로 두 분을 신인상을 타게 됩니다. 제가 일끌어서. 그래서 지금은 두 분이 왕성하게 현대시학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소원을 풀었죠. 제자 두 분을 그쪽으로 배출했으니까요. 뿌듯하더라고요. 저와의 싸움을 했으니까. 결국은 저는 못 갔지만 저의 자식과 같은 문학 속에서는 자식이죠. 저의 자식들이 둘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고 좋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공동수상은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어디라도 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선정해서 이렇게 꾸준히 보내도 좋고, 아, 나는 딱 그곳이어야 해. 그곳만이 내가 가고 싶은 문예지야. 그렇다면 다른 데랑 막 겹쳐서 하지 마세요. 저와 같이 순간에 같이 연락이 오게 될 경우는 먼저 연락이 온 곳이 싫어도 택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글쎄 모르겠어요. 만약에 상반기에 조금 낮은 문예지에서 상을 타고 하반기에 좀 더 레벨이 높은 문예지에서 상을 타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면 선택을 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냥 그 상 받으면 돼요. 그죠? 상반기에 탄 건 이미 내 프로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근데 동시에 하루 이틀 상관으로 동시에 러브콜이 왔다. 그럴 경우, 더군다나 그 문예지가 비등비등하다. 그럴 경우는 선택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거죠. 이것은 뭐 조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뭐 또 뭐 법에 조항이 생겨서 뭐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니고 제가 경험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 마음속에는 저는 비록 시화시학 신인상을 타서 그 프로필로 있지만 결국 현대시학도 탔다. 신인상을. 저는 아니지만 저희 제자분들이 두 분이나 탔으니까요. 예지 신인상도 타신 분도 있으시고 많습니다. 매년 신춘문예도 타고 세종시문 뭐 늘 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막 자랑을 안 할 뿐이죠. 많아요. 저 제자들. 쟁쟁한 상 많이 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창작 번외특강이었고요. 다음번에도 한동안 소설 창작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다려주셨잖아요. 다음번에도 제가 시창작 번외특강 갖고 올게요. 다음번에는 당신이 왜 공모전에서 계속 떨어지는지 그 이유 10가지를 가지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시화소설을 쓰는 김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도 많이 봐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